김주혁의 현대시 백선 묶어읽기, 이번 시간은 다양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다양한 시선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물을 보고 시인들은 한 가지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눈이라는 게 다양한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꽃도 같은 꽃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반대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시에서는 파생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읽어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라는 것도요, 시가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완성품인데,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거를 주제로 쪼개 봅시다, 무슨 뭐 제재로 나눠 봅시다, 표현상의 특징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기말기 갈라놓으니까 아름다운 완성체인 생명체가 좀 통째로 자체로 감상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시라는 것이 요즘에 시에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시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이게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독해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국어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게 시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다른 문학의 갈래들은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 많은 거지요. 직설적인 표현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있는 시의 내용, 시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을 독해낼 수 있다면 국어 전반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 혹은 시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다양한 시선이라는 제재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개별 작품으로 다뤘던 작품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그것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은 시인의 눈길이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다 눈이 등장하는 걸 모았습니다. 시에서 눈이라는 게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보다 더 흔한 것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보기 좋아서 제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고은의 눈길은 뭐가 기억이 납니까? 눈을 보면 국어를 잘하는 길은, 또 시 독해를 잘하는 길은, 저는 국어는 한이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아래의 한입니다. 달려라 한이 말고요. 위아래 근거를 보면 국어를 잘할 수 있거든요. 눈을 보면, 여기 눈길을 보면 내 마음은 평화로 덮이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눈의 이미지가 뭐냐? 그럼 평화의 이미지다 이렇게 하면 되죠. 내 마음은 눈을 보고 어둠으로 덮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둠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평화의 이미지랑 비슷한 이미지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설일이라는 것은 눈을 가지고 묘사할 때 뭐라 그랬냐면 새해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이렇게 했거든요. 순수의 얼음꽃. 그러면 이 눈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겠어요? 이 눈의 이미지는 그러면 순수한 이미지겠구나 이렇게 읽어내면 되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김수영의 제목이 눈입니다. 이 눈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눈은 살아있네 이렇게 했죠. 살아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눈은 살아있다. 그러면 눈이 살아있는 것처럼 젊은 시인이여 너희들도 나랑 같이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글씨를 국어 선생님이 잘 써야죠.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 이게 뭐가 생명력 이런 이미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정신으로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가래를 뱉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가래를 뱉자로 쓰니까 가래는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가래는 뱉어내자로 쓰니까 안 좋은 거지요. 그럼 부정적인 것을 뱉어내고 눈 위에 대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뱉어내고 눈 위에 대고 눈처럼 되자 그런 뜻이니까, 이거랑 정반대의 이미지로 이건 더럽고 추악하고 뭐 이런 거라면 그거와 반대되는 이미지니까
뭐 순수의 이미지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영의 눈에서 눈이 갖는 이미지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골라라 이렇게 한다면 뭐 생명의 이미지거나 순수의 이미지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도 기억이 납니까? 이거는 이제 샤갈이 그린 그림을 보고 시인이 착안해서 쓴 시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 내리는 눈은 어떤 눈이냐? 그러면 이 눈이 하필이면 눈이 새로 돋는 정맥이 무슨 새로 돋는 정맥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정맥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툭 빚어나온 정맥 위에 하필이면 눈이 여기에 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자놀이에 내린대요. 관자놀이. 관자놀이라는 것이 여기 갔을 때 이렇게 톡톡톡톡 뛰는 여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맥박이 뛰는 부분. 그러면 하필이면 왜 눈이 정맥에 떨어지고 관자놀이에 떨어지느냐? 그러면 뭐가 새로 돋는 이런 걸로 봐서 뭔가 신선한 새로운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는 정맥이 이렇게 막 툭툭툭 불어나면 이게 피가 막 순환이 되고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는데 여기 막 이렇게 맥박이 뛰고 그러면 생명력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뭐가 합쳐서 뭐가 생명력의 그런 눈이구나. 눈이 내린 날 그 마을에서 안악들은 가장 아름다운 불을 지필 거예요. 불이 다 그 불이죠. 가장 아름다운 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샤갈의 마을에 이렇게 눈이 샥 내리는 날에는 불도 그냥 불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불이 지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움의 이미지, 뭐가 순수한 이미지, 그 다음에 샤갈의 마을 이렇게 하니까 좀 우리나라 같지는 않죠. 거기 뭐 올리브빛 이런 시어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뭐가 좀 신비롭고 뭐가 좀 이국적이고 그러다 보면 좀 환상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가 판타스틱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눈의 이미지는 전체로 뭐가 아름다고 순수하고 이국적이고 이런 느낌의 시구나 하는 것을 읽어내면 되겠죠. 이육사의 광야는 어땠어요? 눈이라는 게 정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일 흔한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출발해서 가운데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되는 거, 이거 윙크 스타일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적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눈 내리고 모든 다른 꽃들은 하나 필 수가 없어요.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한 그렇게 눈이 내리는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래도 나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릴 거야. 노래의 씨를 뿌리게 되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이런 노력을 할 거야. 이런 시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럼 눈이라는 것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다른 모든 꽃들이 지게 만들고 매화 향기만 홀로 아득하게 만들 수 있는 시련의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은 뭐 부정적인 의미의 시련이구나 이렇게 읽어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지만, 같은 눈이라는 시어가 나오지만 그 앞뒤의 위아래 정황을 살펴가지고 이것이 어떤 이미지에 가까운가 이런 것을 해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뤘던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퀴즈를 좀 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출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 이제 쫙 읽으려고 했었는데 이육사의 꽃이라는 거죠. 꽃. 제목이 꽃입니다. 그러면 꽃이 북쪽이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따뜻한 남쪽 나라 해가 많이 들고 이런 데가 좋겠죠. 북쪽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툰드라 우리 지식 시간에 배웠거든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 툰드라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꽃한테 뭐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새벽 이러면 더 춥죠. 온도가 더 내려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만 있을 때는 북쪽만 가지고는 뭐 북쪽은 반드시 부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북쪽 툰드라 새벽 앞에는 차갑다는 그런 수식어까지 붙어 있으니까 꽃한테 차가운 곳은 안 좋은 거니까, 그럴 때 눈까지 그랬으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된 이미지로 여기도 그러면 위에 있는 꽃한테는 시련의 이미지일 텐데 그 시련의 이미지하고 연결되는 눈이구나. 이거는 뭔가 시련 쪽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꽃은 그 안에서 옴작옴작 꽃 맹아리가 옴작거리고 있다가 날이 풀려서 봄이 오면 이제 쫙 개화를 하게 되는 거죠.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강인해지는 우리 민족의 모습,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읽기 잘 아는 시지요. 이 시는 몰랐다고요? 그래도 알면 되죠. 잘 아는 시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모르는 시가 나왔을 때 위아래 앞뒤를 가지고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시련의 의미였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김종길의 성탄제, 또 익숙한 작품일 텐데 성탄제는 아마 그 무렵이 눈이 오고 그리고 막 새해가 돼가고 그럴 때 성탄제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를 기억해서 성탄제 대충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건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랑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성탄제라고 추측을 했겠지요.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눈 속을 헤치고 이제 아버지가 약을 오셨어요. 이 약이라는 게 붉은 산수유 열매였죠. 산수유 열매였는데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런데 약을 어떻게 구해오셨습니까? 이윽고 눈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지요. 아버지가요 길에 가면은 굉장히 흔해요.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오래도록 감동적이거나 그러지 않겠죠.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눈물겨운 것은 눈 속을 헤치고 아버지가 그것을 따왔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린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그냥 추운 데서 헤매다가 눈 속을 파헤치고 그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좋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안 좋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뭐 안 좋은 시련 쪽에 눈이었겠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제목을 딱 보니까 제목이 출발하니까 봄은 이렇게 했어요. 제목이 봄인데 그럼 봄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겨울은 이렇게 했으니까 겨울하고 봄하고 대비되잖아요. 그러면 겨울하고 봄은 정반대의 이미지죠. 그랬을 때 좋은 게 있는데 나쁜 것을 제목으로 삼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얘가 좋은 거고 얘는 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요. 더 구체적인 거 읽어봅시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매서운 이런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눈보라는 시련 쪽이어야 되지요. 여기가 시련 쪽이라면 확실하게 겨울은 거꾸로 올라가서 시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봄과 겨울을 대비해서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그랬으니까 너그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봄이라는 게 좋은 거 확실하네요. 그렇죠?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와 대륙 밖에서 바다와 대륙의 밖에서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분단도 니네가 시켰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탁 지우고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은 통일의 봄이 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셨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눈보라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눈보라 같은 것은 뭔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봄과 대비되는 겨울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시련의 이미지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긍정이게요, 부정이게요. 시를 읽어낼 때 긍정, 부정을 판단하는 게 일단 출발입니다. 백석의 남신의주라는 데에서 유동이라는 동네에서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 한 칸, 방 한 칸을 빌려서 쓰고 있다는 내용의 제목인데 설사 이런 걸 만약에 몰랐다. 제목을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막고 있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예요. 그러니까 갈매나무라는 나무 자체에다가 굳고 정한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수식어가 붙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은 여기를 이제 의인화시켰다는 거지요. 의인화시켰는데 그 앞뒤에 누구 구체적인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인화의 대상은 이거는 화자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갈매나무를 통해서 드러냈죠. 그런 것은 이제 객관적인 상관물이라 그러지요. 그러면 굳고 정한이라는 것이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얘를 맞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춥다든가 뭐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고 눈을 맞으면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나무를 딱 보니까 그래 그럼 나도 저 나무처럼 시련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보셨죠? 뭔가 사물인데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었네, 의인화 시켰네, 의인화인데 다른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럼 자기 얘기하는 거네. 자기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굳고 정하게 이런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겠다 이런 내용이시라면 이 눈이라는 것은 뭐가 시련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 거죠. 그 다음에 삽살개 짖는 눈포래에 얼어붙은 그랬으니까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라는 이 작품 자체가
이용학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유이민의 비애를 다룬 작품을 많이 쓰는 분이다. 그래서 안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시였는데 얼어붙은 섣달구몸 이렇게 했으니까 얘 때문에 얼어붙게 됐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눈보라 일 텐데 그러면 이것이 뭔가 시련 쪽에 가까운 의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다 아는 거로만 하니까 연습이 잘 안 되니까 조금 낯서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그러면 제목이 정념의 기라는 것을 선뜻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읽어봐야 되죠. 혼란과 열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네요. 이겨야 될 대상이니까요. 그렇죠? 혼란과 열기라는 시어 자체도, 단어 자체도 안 좋은 것이지만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겨야 될 대상인데 이기지 못했어요. 이거 안 좋은 거죠. 눈 오는 내 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편안하게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 그럼 좋게 된 거네요.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게 되는 역할을 한 여기 가운데가 뭐가 있었느냐? 눈 오는 내 거리에 나섰다는 거죠. 그럼 혼란과 열기를 편안한 그늘로 만들어주는 여기 가운데에 눈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부정을 긍정으로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정을 긍정으로 만들어주는 여기 과정에 있는 것은 여긴 긍정 쪽에 가까운 거다고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자연물, 산물로서의 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재구의 사평역 에서를 보면요.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분위기가 썩 밝지 않죠? 사럭사럭 눈꽃은 쌓이고 그랬어요. 눈인데 아까 눈보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눈꽃 이렇게 했네요.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분위기 안 좋았던 게 낯설음, 뼈아픔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도 자정 넘어서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걸 보면 눈 덮인 벌판처럼 그것들이 안 좋은 사연들이 이렇게 잠시나마 그런 것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렇게 만드는 눈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을 없애주는 눈이니까 마음을 좀 차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용학의 제목이 그리움이네요. 그 뭐가 부재한 대상에 대한 정서니까 연달린 산과 산 사이를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그러면 그리움의 대상이네요. 너가 그리움의 대상이고 너가 지금 여기에 있나 봐요. 근데 거기도 복된 눈 내리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이용학의 시는 원래 일제강점기에 무슨 간도 만주 등지에서의 유이민의 비애를 다룬 작품이지만 아까 우라지와 가까운 항구에서 이런 것은 눈이 내리는 것은 시련, 혹독한 추위, 가혹한 환경 이런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또 거기도 눈이 내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그리운 대상을 회상하게 만드는 회상의 매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눈은 계속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건 일단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제목 안 보고 이제 모르는 시라고 생각하고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이러면 끝났죠 분위기가. 여기다가 또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럴 때 눈은 푹푹 나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게 내려가지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졌어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겠죠. 그런데 당나귀도 좋아가지고 응앙 이렇게 울 거라는 거예요. 얘가 정말 이렇게 울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다 자기 기분이 그러니까 그렇지요?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내 기분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눈이니까 뭐가 신비롭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뭐가 사랑에 충만한 분위기 이런 식으로 읽어내면 되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만하자고요? 안 됩니다. 하나만 더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여기 눈이 나왔네요. 그런데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해봤더니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쥐눈깨비는 되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되지 말자는 앞에 있는 건 이건 확실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건 되지 말고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한방눈이 되어서 내리자 그랬으니까 여기는 좋은 거죠. 같은 눈의 이미지지만. 그래서 한방눈이 되어 내리고 우리는 편지가 되고 새살이 되자 그랬으니까 되자는 앞에 붙은 것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되지 말자 그랬으니까 안 좋은 거네요. 그럼 눈발이라는 건 뭔데요? 눈 안에 이거 두 개가 포함되는 거지요. 얘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
이 안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렇게 다 포함이 돼서 뒤를 보면 긍정으로 해야 되는지 부정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위아래를 보니까 근거가 명백한 것만 골라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른 시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긍정, 부정부터 먼저 판단해 보시고 긍정, 부정을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판단해서 위아래 앞뒤를 가지고 해보면 아, 저 선생님이 그때 쉬운 것만 가지고 명백한 것만 가지고 연습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